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커말 1급 필기 2017년 2회 데이터베이스 41번에서부터 60번까지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크로에 관한 문제네요. 매크로는 엑셀에서도 뭐예요? 엑셀에서는 매크로가 일련의 반복적인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작업 과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비슷해요. 액세스도. 그렇지만 액세스는 매크로 함수를 하나나 둘 이상 사용하여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자동화하여 간단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폼이나 보고서 및 컨트롤 기능을 추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2번. 매크로 객체는 탐색창의 매크로에 표시되지만 포함된 매크로는 표시되지 않는다. 자, 매크로는 우리가 XS에서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실기를 할 때 보면 매크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매크로 이름이 있는 매크로 객체를 사용하면은 탐색창에 매크로가 표시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름이 매크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는 매크로는 탐색창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 뭐라고요? 매크로 객체는 탐색창에 매크로에 표시되지만 요거 탐색창에 매크로에 표시되는 것은 이름이 있는 매크로입니다. 포함된 매크로는 표시되지 않는다. 요거 포함된 매크로는 표시되지 않는 것은 이름이 없는 매크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크로가 탐색창에 표시되는 이름이 있는 매크로와 탐색창에 표시되지 않는 이름이 없는 매크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없는 매크로입니다. 자, 3번. 매크로가 실행 중일 때 한 단계씩 실행을 하려면 컨트롤 브레이크 키를 누른다. 네, 맞습니다. 자, 4번. 자동 실행 매크로가 실행되지 않게 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연다. 자, 자동 실행 매크로가 있습니다. 그건 자동으로 실행되는 폼이나 보고서를 열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매크로가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컨트롤 키를 누르는 게 아니라 시프트 키를 눌러서 합니다. 알겠죠? 자, 기존에 나와 있던 매크로에 관한 기출 문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XS의 매크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을 자동화하여 간단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여러분 매크로 알잖아요. 여러분 게임에서 매크로 쓰잖아요. 매크로 활용하잖아요. 특히 남자들 매크로 잘 알아요. 그렇죠? 2번. 매크로 함수 또는 매크로 함수 집합으로 구성되며, 네, 왜? 매크로라는 것은 XS에서의 매크로라는 것은 매크로 함수를 하나, 둘 이상을 사용해 가지고 매크로를 만드는 거예요. 각 매크로 함수 수행 방식을 제한하는 인수를 추가할 수 있다. 네, 여러 가지 인수를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3번. 매크로를 이용하여 폼을 열고 닫거나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해서 폼을 열고, 매크로를 이용해서 폼을 닫고, 매크로를 이용해서 메시지 박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4번. 매크로는 주로 컨트롤의 이벤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며 폼 개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뭐에서 틀렸어요? 폼 개체 내에서만. 뭐뭐만이라 그래서 틀렸잖아요. 우리는 위에서도 배웠지만 폼에서도 사용하고 어디에서도 사용해요. 보고서에서도 사용하잖아요. 보고서.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2번. 다음 중 VBA 모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VBA, Visual Basic Assistance 모듈에 관한 거. 우리 모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모듈이 있어요? 자, 모듈에는 우리가 표준 모듈, 또 클래스 모듈, 또 그 다음에 폼 모듈이 있어요. 우리가 실기할 때 어디서 많이 사용해요?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 때 우리가 모듈이라고 클릭하잖아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모듈은 하나의 모듈에 여러 개의 프로시저를 구성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액세스 하다 보면
엑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브로 시작해서 엔드 서브로 끝나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서브로 시작해서 엔드 서브로 끝나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프로시저라 그러는데 이 프로시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모듈에 보면. 자, 1번 모듈은 여러 개의 프로시저로 구성할 수 있다. 맞아요. 자, 2번 전역 변수 선언을 위해서는 퍼블릭으로 변수명 앞에 지정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라는 게 있어요. 퍼블릭은 전역 변수. 이거 우리가 주로 어디에서 사용해요? 퍼블릭은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 때 쓰잖아요.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 때 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해당 모듈뿐 아니라 다른 모듈에서도 이 퍼블릭으로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 퍼블릭으로 만든 이 전역 변수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가능합니다. 자,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3번 서브는 결과값을 서브로 호출한 곳으로 반환합니다. 여러분 이 서브 프로시저는 지역 변수라 그래요. 지역 변수는 뭐예요? 그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서브와 엔드 서브로 끝나는 그 안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브 프로시저는 VBA에서 여러분 비주얼 베이직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잖아요. 비주얼 베이직에 들어가서 퍼블릭을 입력하고 서브를 입력하잖아요. 주로 사용하는 코드로 매크로 기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작성되는 코드로 반환값이 없으며 코드 실행 후 끝난다. 여기는 보세요. 반환값이 없으며 코드 실행 후 끝납니다. 알겠죠? 답은 3번이네요. 자, 4번 선언문에서 변수의 데이터 형식을 생략하면 변수는 베리안트 형식을 가지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영어 실력이 없어서 이제 알고는 있지만 제가 이게 발음이 안 좋습니다. 자, 변수라는 것은 뭐예요? 선언된 변수마다 데이터 형식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선언된 변수들이 다 데이터 형식이 있어요. 정수면 정수, 실수면 실수, 뭐 정수 중에서도 뭐 long, 뭐 이렇게 뭐 더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자, 그런데 데이터 형식 없이 선언된 변수가 있어요. 그건 자동으로 여기 선언이 됩니다. 알겠죠? 값에 따라 유동적인 데이터 형식입니다. 이거는. 네. 자, 여기 변수 선언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데이터 형식의 종류에 있잖아요. 불린, 데이터, 인티저, 스트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모듈에 관한 문제, 관련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에 관한 문제. 자, 모듈은 표준 모듈과 클래스 모듈로 구분된다. 네, 맞습니다. 사용자 정의 객체를 만들 때는 표준 모듈로 사용된다. 자, 사용자 정의 객체를 쓰는 그 모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클래스 모듈입니다. 클래스 모듈. 자, 모듈의 종류 3가지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3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네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돼.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의 중복을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2개 있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중복을 최소화하는 게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 유지,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데이터베이스의 종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알겠죠? 서로 종속되어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관련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종류네요. 이거는. 자, MS SQL 서버 요거는 어디에서 쓰는 거? MS사의 자, 단넷 서버에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단넷 서버에서.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거의 전 세계에서의 독보적인 존재죠.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아마 60%를 아마 오라클이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건 뭐죠? 이거는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그죠? 만든 거고. 자, MySQL이라고 있어요. MySQL 요거는 이제 뭐 유닉스 서버에서 그죠? 많이 쓰는 거고. 자, 파이썬은 뭐예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팀엑스 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주 이것도 좀 유명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팀엑스 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뭐죠 이게 티베로라고 있습니다. 티베로. 네,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유명해질 회사예요. 유명해질 회사. 자, 보겠습니다. 이 티맥스 소프트에서 유명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우스라고 있어요. 제우스라는 그 뭐냐면, 이건 무슨 소프트웨어라 그러냐면, 아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미들웨어. 우리나라 시장이 한 60%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44번. 다음 중 아래 쿼리에서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결합하기 위해 괄호 안에 넣어야 할 조인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여기 이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일치하는 레코드만 결합하기 위해 하던 거라고 했어요. 일치하는 레코드만. 요거는 뭐 일치하는 레코드는 이너 조인이에요. 이너 조인. 알겠죠? 두 테이블의 공통적인, 여기서 이너 조인. 두 테이블의 내부 조인은 두 테이블의 공통적인 필드에 일치하는 값이 있을 때마다 두 테이블의 레코드를 결합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운받아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 들어가는 값은 이게 이 문제를 보고 알아맞히는 것보다 여기서는 요 일치하는 레코드만 결합하기 위한 요것을 알아맞히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여기 들어가는 값이 뭐란 얘기예요? 이너 조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아웃 조인,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학생 테이블의 S 넘버 필드의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는 학번으로 표시하고자 할 때 설정해야 할 항목은, 자, 보통 우리가 필드 이름을 S 넘버라고 하면 이렇게 테이블에서도 여기 필드 이름을 S 넘버라고 하면 테이블에 여기도 뭐가 나와야 돼요? S 넘버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S 넘버라고 안 나오고 여기 학번이라고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 캡션에 학번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요건 지금 디자인 보기잖아요. 이렇게 보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보는 방식은 데이터 시트 보기라 그래요. 자,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필드 이름이 학번으로 나오게 하려면 캡션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형식도 있습니다. 형식. 미리 정의된 형식을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형식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식에는 통화, 유로, 고정, 표준, 백분율 등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 태그라는 것은 2016 버전에는 스마트 태그가 없습니다. 2010 버전까지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안 나오겠죠. 이런 스마트 태그란 말이 자체가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입력 마스크. 입력 마스크는 뭐냐면 입력값의 형식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 입력 마스크의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알 필요가 없고 나중에 나오면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014년도 문제인가 2015년도 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입력 마스크는 형식을 제한해서 쓰는 거고 나중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효성 검사 규칙도 또 나오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46번. 다음 중 하나의 테이블로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 마법사를 이용하여 만들 수 없는 것은, 자, 보통 이제 하나의 테이블로도 다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쿼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단순 쿼리, 중복 데이터, 그 하나의 테이블에서 뭐 원하는 필드만 추출해서 만드는 걸 단순 쿼리, 또 하나의 테이블에서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면 그 중복된 데이터를 검색하는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 또 하나의 테이블에서 크로스텍 쿼리, 행머리클과 열머리클을 이용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불일치 검색 쿼리 이거는 반드시 뭐냐면 2개 이상의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이 있어야 한다. 왜? 불일치 쿼리는 뭐냐면 이 A라는 테이블이 있고 B라는 테이블을 비교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을 우리는 불일치 검색 쿼리라 그래요. 자, 불일치 검색 쿼리는 2개의 테이블에서 일치하지 않는 값을 찾아주기 때문에 반드시 2개 이상의 테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크로스텍 쿼리도 한번 공부하고 넘어갈까요? 레코드의 요약 결과를 열과 행방향으로 그룹하여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쿼리 데이터 시트에서 데이터를 직접 편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네, 이 데이터 시트에서는 절대 뭐든지 편집할 수 없습니다. 열머리글은 반드시 한 개이며 행머리글 옵션 값
행머리글 옵션, 값 옵션 등을 지정해야 한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곳의 숫자 필드는 합계, 평균, 분산, 표준, 표자 등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로스텍 쿼리입니다. 크로스텍 쿼리는 이게 엑셀에 뭐하고 비슷하냐면 피벗 테이블하고 비슷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번 다음 중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보고서에 관한 문제네. 보고서. 우리는 보고서 많이 했어. 우리 보고서를 왜 만든다 그랬죠? 수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A4 용지로 출력해서 보려고 우리가 보고서를 만듭니다. 보고서에는 여러 개의 구역이 있어요. 뭐요? 보고서 머리글이 있고, 보고서 바닥글이 있고, 그룹 머리글이 있고, 그룹 바닥글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하여튼 구역이 있습니다. 자, 1번. 보고서의 각 구역을 옳은 것이니까 왜 틀렸는지 한번 다 보겠습니다. 1번. 보고서의 각 구역은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으면, 예, 모든 보고서를 구역들이 있잖아요. 그룹 머리글이든 그룹 바닥글이든 본문이든, 예, 그 다음에 보고서 머리글이든 보고서 바닥글이든, 네, 다 우리는 뭐예요? 숨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머리글은 항상 표시되어야 하는 구역으로 숨김 설정이 안 된다. 틀렸어요. 이게 왜 틀렸어요? 보고서 머리글이 항상 표시되어야 된다는 구역으로 숨김 설정이 안 된대. 아니에요. 보고서의 모든 구역은 숨김 설정이 가능합니다. 2번. 보고서 레이아웃 보기에서 실제 보고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열너비를 조정하거나 그룹 수준 및 합계를 추구할 수 있다. 맞아요. 보고서에서는 보고서 레이아웃 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 보고서 레이아웃 보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인쇄 미리 보기야. 인쇄 미리 보기와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하고 그 중간입니다. 그 중간 형태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레이아웃 보기라고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열너비를 조정하고 그룹 수준 및 합계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맞습니다. 3번. 보고서에서 바운드 컨트롤과 계산 컨트롤만 사용 가능하므로 언바운드 컨트롤의 사용을 주의해야 된다. 틀렸어요.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뭐 바운드 컨트롤도 사용할 수 있고, 바운드라는 건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원본 데이터하고 이 보고서하고 컨트롤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거는 실습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바운드 컨트롤과 바운드 컨트롤과 죄송합니다. 바운드 컨트롤과 언바운드 컨트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산 바운드 컨트롤과 계산 컨트롤만 사용하므로 언바운드 컨트롤 사용을 주의해야 된다. 틀렸어요. 뭐 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바운드 컨트롤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4번. 보고서의 그룹 중첩은 불가능하며 같은 필드나 식에 대한 한 번씩만 그룹을 만들 수 있다. 틀렸어요. 자, 이거 왜요? 여기 보세요. 정렬하는 모든 필드와 식을 최대 10개까지 그룹화할 수 있으며 같은 필드나 식을 2번 이상 그룹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관연도에 나왔던 보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보기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고서의 보기 형태에 관한 문제네요. 보고서 보기는 인쇄 미리 보기와 비슷하지만 페이지에 구분 없이 한 화면에 보고서를 표시한다. 우리 보고서는 보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원래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인쇄 미리 보기로 보면 페이지 구분이 있습니다. 1페이지는 어떻게 인쇄되고 2페이지는 어떻게 인쇄되고 3페이지는 어떻게 인쇄되고 쫙 다 나와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보고서 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 보고서 보기. 이 보고서 보기는 뭐냐면 페이지의 구분이 없이 그냥 한 페이지에 모든 데이터가 다 나타납니다. 근데 인쇄 미리 보기하고 모양은 똑같아요. 뭐만 없어요? 페이지의 구분이 없어요. 자, 그게 특징이고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쇄 미리 보기와 디자인 보기. 여기 디자인 보기 있더라고 있어요. 디자인 보기는 우리가 편집할 때, 보고서를 편집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디자인 보기와 두 개 합친 형태입니다. 레이아웃 보기는. 자, 2번 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에서는 페이지 레이아웃의 설정이 용이하며 보고서에 인쇄되었을 때 모양을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를 보는 목적이 뭐겠어요? 네. 페이지 이 레이아웃이라는 게 뭐예요? 레이아웃. 페이지 뭐 여백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는 겁니다. 보고서에 인쇄되어 있을 때 모양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1페이지에 뭐가 나오는지 2페이지에 뭐가 나오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디자인 보기에서는 보고서에 삽입된 컨트롤의 속성, 맞춤, 위치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뭐예요? 디자인 보기는 뭐예요? 디자인 보기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컨트롤을 수정하고 삽입하고 삭제하고 그 다음에 맞춤, 위치 등을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 보기에서 우리가 작업을 다 하는 겁니다. 자, 보고서는 자 4번 레이아웃 보기는 보고서 보기와 인쇄 미리 보기를 혼합하게 될 데이터를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돼. 보고서 죄송합니다. 보고서 보기와 인쇄 미리 보기 혼합한 형태도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 보고서 보기와 인쇄 미리 보기하고 혼합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저는 주로 디자인 보기와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한 걸로 보는데, 근데 이게 왜 틀렸을까요? 데이터를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왜? 여러분, 보고서는 그냥 그 안에 있는 만들어진 데이터를 그냥 A4 용지로 출력해서 보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데이터를 절대로 보고서라는 것은 데이터를 절대로 수정하거나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아세요. 여기 있네.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를 수정, 삽입,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관여도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그룹화 및 정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 4. 필드나 식을 기준으로 최대 5단계까지 그룹화할 수 있으면 같은 필드나 식은 한 번씩만 그룹화할 수 있다. 틀렸어요. 같은 필드나 식을 여러 개, 최대 10개까지, 여기 최대 뭐예요? 5개까지 아니라 10개까지 그룹화할 수 있고, 같은 필드나 식을 한 번씩만 그룹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여기 한 번씩만이 틀렸네.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8번. 다음 중 보고서 마법사로 보고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지정할 수 있는 요약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약 정보를 만들라 그래. 이 요약 정보는 어떻게 해야지만 나타나? 보고서 마법사를 실행할 때 반드시 그룹이 돼 있어야지만 다시 쓸게요. 그룹이 되어 있어야지만 여러분 요약 정보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룹이 되어 있어야지만.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보고서 마법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 보시면 보고서 마법사를 만들어서 그룹 수준을 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환자 코드로 이게 그룹을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약 옵션이 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룹이 안 지정되면 이 요약 옵션이라는 게 이게 안 떠요. 이렇게 그룹이 없으면 요약 정보도 이게 이 요약 옵션도 안 뜹니다. 반드시 그룹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코드로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요약 옵션이 뜨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 텍스트 속성인 필드만으로 구성된 테이블에는 요약 옵션을 사용할 수 없다. 아유, 그럼요. 아니 텍스트밖에 없는데 요약 옵션을 왜 사용해요? 아니 텍스트 글자밖에 없는데 거기 숫자가 있어야지 요약 정보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합계나 평균이나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1번 맞네요. 텍스트인 속성으로는 절대 요약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번 요약 옵션은 정렬 순서 지정 단계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그룹 수준과는 무관하다. 틀렸어요. 반드시 그룹이 되어 있어야지만 요약 옵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 틀렸네요. 답은 2번이네요. 자, 요약 옵션으로 지정된 필드는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여기 있네요.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테이블 4번 테이블 간의 관계를 미리 지정해둔 경우 둘 이상의 테이블에 있는 필드를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관계가 지정되어 있으면 둘 이상의 필드를 이용해서도 보고서 마법사를 실행해서 요약 정보를 그룹화시켜서 요약 정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49번 회원 목록 보고서는 지역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다. 다음 중 동일한 지역인 경우 지역명이 맨 처음에 한 번만 표시되도록 하기 위한 속성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지역명이 이렇게 춘천시 이렇게 여러 개 나와 있는 경우 그걸 춘천시 한 번만 나오게 하려면
중복 내용 숨기기 예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안 나오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관련도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보고서에서 텍스트 상자 컨트롤. 자, 이거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관한 문제네요. 속성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2번 컨트롤 원본 속성에서 함수나 수식 사용 시 문자는 작은 따옴표 필드나 컨트롤 이름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아이 틀렸네요. 왜? 여러분 컨트롤 원본의 문자는 우리가 거의 뭐를 사용했어요? 쌍따옴표를 사용했잖아요. 쌍따옴표. 그 다음에 여기 글씨 그 다음에 필드명이나 컨트롤 이름은 뭐를 사용했어요? 여기 대가로. 필드명은 보통 대가로를 사용했잖아요. 대가로. 아이고, 좀 너무 작은 것 같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50번. 하위 보고서를 만들 때 아래의 조건에 만족하면 주 보고서와 하위 보고서가 자동으로 연결되어 목록으로 표시된다. 다음 중 괄호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우리 보고서에는 이렇게 주 보고서 여기 보면 주 보고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위 보고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위 보고서. 주 보고서는 1대 다해서 1만 가능해요. 반드시 기본키 가진 테이블이나 쿼리를 사용해요. 1대 다해서 1은 뭔지 알죠? 여기는 뭐예요? 하위 보고서는 1도 되고 다도 됩니다. 주 보고서의 기본키 필드에 있는 값과 같거나 호환되는 데이터 형식을 사용해서 서로 연동이 됩니다. 알겠죠? 문제 보겠습니다. 주 보고서, 하위 보고서에 사용되는 테이블 쿼리 등은 1대 다 관계로 설정된 경우이다. 주 보고서는 기본키를 가진 테이블 쿼리를 사용하고 주 보고서는 반드시 기본키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기본키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기본키가 있다는 것은 1이라는 뜻이잖아요. 1. 중복된 값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널 값이 없다는 얘기고 또 널 값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값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기본키 필드와 같거나 호환되는 데이터 형식 필드가 포함된 테이블 쿼리를 사용할 것.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자, 주 보고서에는 반드시 기본키가 있고 하위 보고서는 기본키가 같은 형식을 가진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서로 연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관련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하위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대다 관계가 적용되는 테이블이나 쿼리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경우 특히 유용하다. 옳지 않은 거니까 왜 옳지 않은지만 보겠습니다. 3번 주 보고서에서 최대 3개까지 하위 보고서를 중첩하여 작성할 수 있다. 틀렸어요. 여러분 하위 보고서에서 최대 3개가 아니라 7개까지 하위 보고서를 중첩하여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폼의 탭 순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폼의 탭 순서에 관한 거네요. 탭 순서는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을 만든 순서대로 작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탭 순서는 폼의 컨트롤을 추가하여 작성한 순서대로 작성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컨트롤을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컨트롤을 제가 옛날에는 다 만드는 거 가르쳐 줬었는데 그러면 탭키가 내가 탭키를 누르면 키보드에서 탭키를 누르면 순서가 커서가 여기 있다가 이거 포커스라 그래요. 그 다음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 순서대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동이 됩니다. 자, 2번 탭 순서 대화 상자의 자동 순서는 탭 순서를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설정된다. 아니죠. 왼쪽에서 오른 이게 틀렸네. 이게 반대가 됐네.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설정이 됩니다. 3번 폼 보기에서 탭키를 눌렀을 때 각 컨트롤 사이에 이동되는 순서를 설정한 것이다. 맞아요. 탭키를 눌렀을 때 컨트롤 사이에 이동되는 것을 우리는 탭 순서라 그럽니다. 탭 정지 속성의 기본값은 예이다. 탭 정지 속성의 기본값은 예이기 때문에 우리 탭이 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 탭 정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됐어. 여기 3개의 컨트롤이 있어. 3개의 컨트롤이.
자, 이 컨트롤은 학번이고 이름이고 전화번호예요. 탭 순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순서대로 이제 여기 첫 번째 여기 탭 키를 누르면 여기 커서를 딱 놓고 있다가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전화번호에서 탭 정지라는 게 있어요. 이 탭 정지를 아니오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 와요. 탭 정지, 탭 키를 눌렀을 때 전화번호에 안 와요. 전화번호 탭 정지를 아니오로 하면은 학번과 이름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여기 또 학번이 또 있고 이름이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다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탭 키가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네 화면이 자꾸만 이동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눕혀놓고 쓰니까 자꾸만 오작동이 일어나네요. 자, 다음 네, 51번 다 했죠? 네, 화면이 확 움직여가지고 자꾸만 잊어먹네. 자, 52번 다음 중 테이블에서 내보내기 가능한 파일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테이블에서 내보내기에 관한 문제네. 자, 우리 테이블에서 내보내기를 하면 이렇게 내보낼 수 있어요. 그 테이블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내보낼 수도 있고 워드 RTF 파일로 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뭐 PDF 파일로도 내보낼 수 있고. 자, 그런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엑셀 파일. 여기 엑셀 파일 있네요. 자, 엑셀 파일로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ODBC 데이터베이스 여기 있나요? 여기는 ODBC 데이터 페일 방식으로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HTML 문서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HTML 문서로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돼? VBA 코드로는 안 돼. 없어요. 그죠? 그렇게 내보내는 건 답은 4번이네요. 자, 관여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매크로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매크로 함수가 뭐로 돼 있어요? 내보내기네. exporting with formatting이라는 것은 이건 내보내기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나중에 알고 있어야 돼요. 내보내기 매크로 함수입니다. 자, 뭐로 내보내요? 부서 테이블을 뭐로 내보내는 거예요? HTML 문서로 내보내는 거네요. 그렇죠? HTML 문서로. 자, 부서 이름 뭐로? 부서.html로 내보내는 거네요. 자동 시작은 아니오로 돼 있네요. 자, 옳은 것은 뭐야? 부서 테이블의 내용을 HTML 문서인 부서 HTML 파일로 저장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3번. 다음 중 아래 두 개의 테이블 사이에서 외래키에 해당하는 필드는 자, 외래키가 뭐예요? 우리는 기본 키는 알잖아요, 여러분. 기본 키. 여기 있네요. 여기. 기본 키는 뭐예요? 우리 유일성을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최소성을 만족해야 돼. 자, 유일성은 뭐예요? 유일성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그쵸? 중복된 값이 없어야 되고 널 값이 비어있는 값이 없어야 돼요. 그걸 기본 키라 그래요. 외래키는 뭐예요? 다른 테이블에선 기본 키지만 현재 테이블에서는 기본 키가 아니에요. 자, 컴퓨터학과 학생이 이제 봉사를 하는데 반드시 컴퓨터공학과 이걸 뭐라 컴퓨터공학과 학생 중에 거기에 있는 사람만 봉사 내역에 학번에 존재해야 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참 무결성이라 그래. 무결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 존재해야 돼요. 글씨 좀 이쁘게 쓰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컴퓨터학과 학생에만 컴퓨터공학과 학생 중에서만 봉사 내역에 존재해야 돼. 봉사 내역 학번에 존재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의 학번에서만 봉사 내역 학번 필드에 존재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라 그런다고요? 무결성이라 그럽니다. 참주 무결성이라고. 무결성이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선 지금 뭐예요? 이 학번 202012 학생이 뭐 기아 대책에서도 봉사하고 또 굿네이버스에서도 봉사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중복 있으니까 이거는 기본키는 아니에요. 다른 테이블에선 기본키지만 현재 테이블에서는 기본키가 아닌 걸 외래키라 그럽니다.
자, 그럼 여기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밑줄이 있다는 건 요거는 뭐냐면 기본키란 얘기예요. 기본키. 저 부서 테이블에서 뭐 부서명이 기본키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부서 테이블의 부서명은 기본키면 직원 테이블의 이 부서명은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외래키가 되겠죠. 외래키. 다른 테이블에서는 기본키지만 현재 테이블에서는 기본키가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외래키는 직원 테이블의 부서명이네. 이건 4번이네요. 자, 다음 54번. 다음 중 아래의 학년별 검색 매개변수 쿼리를 실행하여 나타나는 메시지 상자의 A에 2를 B에 3을 입력한 결과로 옳은 것은? 여기 있네. 이게 여러분 between A and B 이렇게 대괄호가 들어가는 것을 대괄호가 들어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거 이렇게 조건에 대괄호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걸 갖다 매개변수 쿼리라 그래. 그럼 지금 대괄호가 두 개 있어. 이 메시지가 이렇게 떠요. 비어있는 상자에 여기 메시지 여기 A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A에 대해 2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또 상자가 또 하나 나타나요. A에 대해 입력 B 쓰고 여기다가 확인 있는데 확인 버튼 못 만들었네. 여기서 B라는 상자에 여기다가 3을 쓰면 뭐예요? 2와 3 사이의 값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학년과 3학년만 나타나. 이게 학년이니까 그렇죠? 학년 필드니까 2 and 3이니까 2와 3 사이니까 2학년과 3학년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매개변수 쿼리입니다. 이해가시죠? 두 개의 매개변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between A and B는 A와 B 사이의 값이 입력됩니다. 매개변수 쿼리는 조건에 대괄호가 입력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답은 1번. 요건 뭐 딱 보면 그냥 알잖아요. 그렇죠? 2 and 3이란 뜻이잖아요. 2와 3 사이. 2학년과 3 학년 필드니까 2학년과 3학년만 나타나겠죠. 자, 다음. 여기 또 있네. 문제 보겠습니다. 관련도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쿼리 실행 시 값이나 패턴을 묻는 메시지. 요거는 매개변수 쿼리밖에 없습니다. 여기 매개변수 쿼리 이렇게 대괄 상자가 나타나는 뜻입니다. 자, 값이나 패턴을 묻는 메시지는 매개변수 쿼리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55번. 다음 중 아래의 급여 테이블에 대한 SQL 명령과 실행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여러분 이게 뭐냐면 select 다음에는 뭐가 온다면 필드가 와요. 필드. 그 다음에 from 다음에는 테이블이 옵니다. 테이블이라고는 하긴 그렇고 원본이 와요. 원본. from 원본. 자, 제가 원본이라고 쓰는 이유는 이 원본에는 딱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테이블도 올 수 있고 그냥 쿼리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쿼리도 이제 원본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조건 이제 웨어 조건이 있어요. 웨어 조건. 근데 뭐 조건이 안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웨어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써요. 그럼 여기 select count 성명이네. 성명의 개수네. 성명의 개수면 여기 요거네. 요 세 개. 3인 급여 테이블에 프롬 급여. 이게 지금 테이블 이름이 급여 테이블입니다. 급여 테이블엔 사원번호 필드, 성명 필드, 가족수가 있습니다. 자, 성명의 급여 테이블의 성명의 개수를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성명의 개수. 그럼 그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성명의 개수 3이니까 3이 나오겠네요. 자, 급여 테이블의 가족수의 개수. 가족수는 뭐예요? 두 개밖에 없네. 그럼 이거 가족수의 개수는 요거는 3이 아니라 뭐가 돼? 2가 나오겠죠. 자, 급여 테이블의 카운트별. 이거 여러분 이 카운트하고 카운트 별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게 모두예요. 모든 레코드겠으면 지금 레코드가 3개밖에 없잖아. 하나, 둘, 3개의 레코드가 있잖아요. 얘는 뭐가 나오겠어요? 3이 나오겠죠. select count 모든 개수, 급여 테이블의 모든 개수, 웨어 조건, 가족수 is null, 가족수에서 없는 개수, 가족수가 없는 것의 급여 테이블의 개수,
그러니까 1이 나오겠네. 여기 없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잖아요. 실행률 1이다. 네, 맞네요. 자, 관여도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도서 테이블에서 정가 필드 값이 10,000 이상이면서 2만 이하인 도서를 검색하기 위한 SQL 문으로 오른 것은 이거는 뭐뭐 사이 between 1000 and 2만 사이. 왜요? 도서 from 도서 테이블. 그쵸? 여기 도서 테이블이니까 from 도서겠죠. 그 다음에 select 별표. 이게 select 별표는 뭐예요?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내 주는 겁니다. 사원번호 필드, 여기 오른쪽에 사원번호 필드, 성명 필드, 가족수. 도서 테이블에 세 가지밖에 없다고 쳐요. 사원번호, 성명, 가족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원번호, 성명, 가족수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게 별표의 의미는 모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도서 테이블에 모든 필드를 나타내 줘라, 이런 뜻입니다. 자, 56번. 다음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폼을 작성하기에 가장 용이한 방법은?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의 폼의 폼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로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볼 수 있다. 폼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가 두 개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분할 표시 폼이라 그래. 이걸 분할 표시 폼이라 그럽니다. 분할 표시 폼. 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분할 표시 폼입니다. 여기 지금 뭐가 나타났어요? 여기에 폼 보기가 있고 이거는 폼 보기예요. 그렇죠? 폼 보기 형태인 거고 이거는 맞죠? 그 밑에는 뭐예요? 요 밑에 얘는 뭐예요? 데이터 시트 보기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두 개가 다 나타나는 걸 분할 표시 폼이라 그래요. 자, 같은 데이터 원본에 연결되어 있으면 항상 상호 동기화 됩니다. 상호 동기화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추가하면 밑에 추가되고 여기서 데이터를 삭제하면 밑에서 삭제됩니다. 서로 여러분 연동되어 있습니다. 폼의 두 보기 중 하나에서 필드를 선택하면 다른 보기에서도 동일한 필드가 선택된다.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선택하면 위에서 동일한 게 선택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폼 분할 도구를 사용한 겁니다. 4번입니다.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분할 표시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니까 옳지 않은 것만 보겠습니다. 분할 표시 폼을 만든 후에는 컨트롤의 크기 조정은 할 수 없으나 새로운 필드의 추가는 가능하다. 여러분, 컨트롤의 크기 조정도 가능해요. 크기 조정도 가능하고 새로운 필드의 추가는 가능한. 새로운 필드를 여러분 여기에서 새로운 필드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컨트롤의 크기 조정을 할 수 없다는 게 틀렸어요. 알겠죠? 자, 다음 50번. 다음 중 XS에서 데이터를 찾거나 바꿀 때 사용하는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 개의 와일드카드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1샵3 1샵3이라는 건 뭐예요? 1샵3 1과 3 사이에 1은 반드시 앞에 1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반드시 3이 들어가고 가운데에 또 숫자가 1서부터 0서부터 9까지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알겠죠? 그러니까 103, 113, 123 맞네요. 요 샵에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소 물음표자, 물음표는 한 글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소비자, 소유자, 소계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물음표는 한 글자를 의미하니까. 소 느낌표 비유자. 이거는 느낌표는 뭐냐면 비유라는 건 뭐냐면 비도 포함돼도 안 되고 유도 포함돼도 안 돼요. 즉 소비자는 안 되겠다. 그렇죠? 왜냐면 비가 포함됐으니까. 소계자, 이건 소계자는 되겠네요. 자, B하고 A-C 대괄호 안에 A-C는 뭐예요? A와 C 사이에 있는 값만 들어가야 돼요. BAD, BBD는 돼요. BCD도 되고. 근데 BDD는 안 되죠. BDD는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돼요. 답은 3번이네요. 소계좌가 안 되니까요. 잘 모르는 건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에 풀이 과정을 또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뭐예요? 데이터 형식에 관한 문제네요. 자, 1번 짧은 텍스트 형식에는 텍스트와 숫자 모두 입력할 수 있다. 맞아요. 짧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텍스트는 뭐 몇 글자밖에 안 돼요? 255자 이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짧은 텍스트는요. 2번 숫자 형식에는 필드 크기를 설정하여 숫자 값의 크기를 제한할 수 있다. 여러분 숫자로 하면 여러분 필드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뭐 10이든 20이든 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긴 텍스트 형식에서는 텍스트와 비슷하나 최대 255자까지 입력 가능하다. 틀렸어요. 최대 255자까지 입력 가능한 것은 요거는 짧은 텍스트입니다. 짧은 텍스트. 네. 4번 하이퍼링크 형식에는 웹사이트나 파일의 특정 위치로 바로 이동하는 주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하이퍼링크의 특징이죠. 그게요. 다른 웹사이트나 특정 파일로 이동하는 게 하이퍼링크의 특징입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네요. 그죠? 긴 텍스트는 여러분 있잖아요. 옛날엔 2010 버전엔 메모였지만 지금 2016 버전엔 긴 텍스트라 그럽니다. 이렇게 저장이 가능해요. 뭐 읽지를 못하겠어서 저는 안 읽겠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관련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학생 테이블의 성적 필드에 성적을 입력하는 경우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만 입력 가능하도록 설정하기 위한 필드 속성은? 여러분 유효성 검사 규칙이잖아요. 유효성 검사 규칙이 뭐라 그랬어요? 유효성 검사 규칙은 값을 제한하는 것을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값을 제한하는 것을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그럼 다음은 3번이겠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59번. 다음 중 특정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강조 표시하는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조건부 서식에 관한 문제예요. 조건부 서식이 뭐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거에 서식을 지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조건부 서식이라고 합니다. 서식이 뭐예요? 글자 굵게, 글씨 색깔, 글씨 기울림, 그 다음에 그 셀 색깔, 뭐 이렇게 셀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컨트롤 색깔, 뭐 이렇게. 자, 1번. 하나 이상의 조건에 따라 폰과 보고서의 컨트롤 서식 또는 컨트롤 값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럼요. 자, 이걸 조건부 서식이라고 합니다. 자, 컨트롤 값이 변경되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적용된 서식이 해제되고 기본 서식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컨트롤 값이 이게 원래는 이런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번이 원래 3 이상이면은 뭐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그 글자 색을 빨간색으로 했어. 3 이상이면은 글자 색을 내가 빨강으로 했어요. 빨강. 근데 내가 이 데이터를 변경해가지고 2로 근데 이게 원래 5였어요. 그럼 빨간색이 적용되겠죠. 3 이상이니까. 근데 내가 2로 변경했어요. 그럼 글자색이 빨간색이 안 나타납니다. 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3번. 폼이나 보고서를 다른 파일 형식으로 출력하거나 내보내도 조건부 서식은 유지된다. 틀렸어요. 여러분 조건부 서식은 액세스 내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액세스 내에서만 내가 3 이상이면 글자색을 빨강으로 하면 그 액세스 내에서의 그 폼이나 보고서의 그 서식이 지정되는 거예요. 글자색이 빨강으로. 근데 이거를 내가 엑셀 파일로 내보거나 하거나 워드 문서로 내보내거나 어떤 다른 데이터 베이스 파일로 내보내면 서식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답은 3번에 틀렸어요. 유지되지 않는 게 아니라 조건부 서식은 없어진다. 그렇죠? 조건부 다른 파일로 내보내기 하면 없어집니다. 자, 지정한 조건 중 2개 이상의 true이면 true인 첫 번째 조건의 서식이 정의된다. 맞아. 이게 뭔 얘기냐면 뭐 내가 3 이상이면 글자색이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평균 이상이면 글자를 굵게 했어요. 글자를 굵게. 그러면 뭐가 이 5라는 숫자가 2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의 서식 만족인데 이 첫 번째 위에 있는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이 글자색 빨강 이 첫 번째 서식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글자색이 빨강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이상 글자 굵게 해서 굵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다음 60번. XS에서 다음과 같은 폼을 편집하고자 한다. 다음 중 편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여기 1번 요 부분이네, 요 부분. 요번 이걸 우리 속성 단추라 그래. 속성 단추. 이 전체적인 언제 이 속성 단추를 써요? 폼의 전체적인 속성을 변경할 때 쓰는 겁니다. 1번을 근데 여기 더블 클릭하면 폼의 속성 창을 열 수가 있다. 맞아요. 속성 단추를 더블 클릭하면 폼의 속성 창이 열립니다. 속성 창이 열립니다. 다음 2번. 2번에 새로운 눈금자를 클릭하면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한다. 맞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 눈금자를 딱 클릭하면 같은 눈금에 있는 모든 컨트롤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알겠죠? 다음 3번. 3번은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폼 바닥의 배경색을 변경할 수 있다. 3번을 더블 클릭해도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납니다. 알겠죠? 더블 클릭해도 자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곳을 더블 클릭하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자, 이런 폼의 기본보기 속성은 연속 폼에 하는 것이 좋다. 맞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연속 폼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본문에 있는 컨트롤들이 한 행에 쭉 나와 있는 거는 이건 연속 폼으로 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2018년 1회 컴퓨터 일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